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0일 미국 증시 이번 주 전망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기술주 위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안겼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27일인 다우지수는 0.8% 떨어지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와 1.6%나 내렸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국채 수익률 상승이었는데요. 지난 27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2%포인트 오르며 4.619%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3주간 0.4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지표가 하락세를 멈추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차 지지선인 4.5%를 상향 돌파한 데 이어서 2차 지지선인 4.62%에도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요. 4.62%까지 무너진다면 다음 지지선은 4.71%포인트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지금까지는 증시에 별다른 타격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4.62%까지 상향 돌파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27일 급락에도 지난 한 주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주 0.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와 0.8%씩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는 크게 주목할 만한 일정이 없는 가운데 연말 연초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산타랠리 기간인 올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증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산타랠리 기간 동안 증시가 오르면 새해 1년간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산타랠리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으로 내렸습니다. 결국 산타랠리의 운명은 이번 주 거래에 달린 셈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변수는 국채 수익률과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 여부입니다. 연기금이 연말을 맞아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일은 새해 첫날 공휴일로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2일에는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3일에는 12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 가운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 4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는 지난 3분기부터 중국에서 자사의 차량 등록이 훨씬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 23일 중국에서 모델 Y가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능 개선 모델은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시작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현재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에 49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바클레이즈는 51만 5천 대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내년에 차량 판매가 올해보다 20-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쏟아지는 경제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모멘텀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0일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강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초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해 부진했던 일자리 증가율은 11월에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 곧이어 시장의 강세가 다시 시험대에 올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이민부터 에너지,
암호화폐 정책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금과 규제가 인하되거나 완화돼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특히 트럼프도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죠. 이렇게 감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미국 기업이 실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내년에 미국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는 10.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섹터로 은행과 에너지, 암호화폐 등이 꼽히는데요. 이 섹터의 전망치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1월 30일 발표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첫 통화정책회의도 증시 랠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FOMCA는 참고로 1년에 8번 열립니다. 12월 18일 연준이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인해서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2년 넘게 사야 될 타이밍에 팔았다면서 유명 펀드 매니저가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헤지펀드 수장이 투자자들에게 반생문을 보내서 화제입니다. 올해에만 30% 넘는 손실을 내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양심 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와, 참 그러네요. 전문가인데 지수에만 투자해도 25%, 30% 수익에 달했을 텐데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헤지펀드 켄리치 파트너스의 리처드 토 CEO가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서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능숙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진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켄리치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고 합니다. 운용 규모 5천만 달러, 약 우리 돈 738억 원 수준인 켄리치의 오큘로 아시아 펀드는 올해 들어서 35.4%의 손실률을 기록했고 11월 들어서만 월간 7.9%의 손실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펀드가 성과 수준으로 삼은 일본 제외한 아시아 주식 벤치마크는 같은 기간 8.6% 올랐다고 합니다. 종목이 아닌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손실이 아닌 수익을 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성적표의 배경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인데요. 토 CEO는 나는 지난 2년간 시장의 주요 테마를 거의 모두 놓쳤다면서 나는 시장과 완전히 엇나갔다.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팔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회사 전신 개발자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판 자신에 비해 개발자가 오로지 엔비디아 한 종목만을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낸 것을 두고 때때로 최고의 투자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아마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고 자책했습니다. 또한 그는 엔비디아 투자가 부적합하다고 봤지만 실제로 이 종목의 올해 상승률은 177%였습니다. 그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가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11월 말 기준 상위 보유 종목 중에는 TSMC와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렌즈 업체인 순우광학테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MC는 올해 들어서 27일까지 약 80% 올랐지만 네이버는 올해 들어서 12% 하락했고 순우광학테크는 올해 들어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2024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곧 있을 2024년도 실적 발표에도 힐링가족 여러분들의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